이번 시간에는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복소수 z가 x 플러스 iy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복소수에 허수부가 있죠. 여기 y입니다. 이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서 그렇게 해서 만든 복소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어진 복소수에 대해서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서 생긴 그 복소수를 주어진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z의 켤레 복소수를 z 위에다가 바를 붙여서 z바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켤레 복소수가 어떤 거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z가 1 플러스 i 이렇게 주어진 복소수라고 하면 그 켤레 복소수는 z바라고 쓸 거고 z바는 1 마이너스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허수부의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로 바뀌어요. 예, 이게 켤레 복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켤레 복소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켤레 복소수라는 것이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그 결과의 켤레를 취하면 부호가 바뀌고 다시 바뀌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z의 켤레의 켤레, 즉 z바의 바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기 자신 z로 돌아오겠죠. 예, 간단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z가 x 플러스 iy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z가 x 플러스 iy 이렇게 주어졌다면 z의 켤레 z바는 여기 부호를 바꿔서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이것의 켤레를 또 계산을 했다면 여기 있는 부호를 또 바꿀 거니까 다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원래대로 플러스로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z바의 바는 즉 켤레를 두 번 계산을 해주면 원래 복소수하고 똑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z바의 바는 z다. z의 켤레 복소수 그것의 켤레 복소수는 z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z의 켤레 복소수하고 z하고 절대값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켤레 복소수라는 것은 원래 주어진 복소수에서 허수 부분에 부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그 복소수의 크기를 계산하면 예, 우리가 그 복소수 주어진 복소수의 크기를 계산해 봤었죠. 예, 복소수의 크기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제곱해 더하고 루트를 씌운 거죠. 근데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제곱을 하면 같은 결과를 얻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z바의 절대값과 z의 절대값은 같아요. 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z바, 즉 z의 켤레 복소수입니다. z바의 절대값은 z바의 실수부와 z바의 허수부를 제곱해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런데 z가 x 플러스 iy라면 z바는 x 마이너스 iy니까 실수부는 x, 그래서 x를 제곱하고요. 허수부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를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y를 제곱한 것은 y를 제곱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z의 절대값이지요. 예,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절대값이나 그냥 주어진 그 복소수의 절대값이나 서로 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 연습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예, 켤레 복소수를 계산하는 과정이 그 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복소수가 주어져 있어요. Z1은 X1 플러스 IY1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Z2는 X2 플러스 IY2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Z1과 Z2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의 켤레복소수를 계산하면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연산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곱셈도 마찬가지로 풀립니다. Z1과 Z2를 곱한 결과의 켤레복소수를 계산하면 Z1의 켤레복소수와 Z2의 켤레복소수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덧셈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볼게요. 뺄셈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Z1하고 Z2를 더해 볼까요? 그러면 실수부끼리 더한 것이 실수부가 될 거고 허수부끼리 더한 것이 허수부가 되겠죠. 그래서 Z1 플러스 Z2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I 곱하기 Y1 플러스 Y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Z1 플러스 Z2의 켤레를 계산해 보면 그 켤레 복소수는 여기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Z1 플러스 Z2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부는 그대로 쓰고 허수부는 부호를 바꿔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리하면 이 결과는 여기 앞에 x1 그리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iy1 이렇게 해서 복소수를 먼저 하나 만들고 뒤에 꺾기리 x2 여기 뒤에 마이너스 iy2 해서 복소수를 또 하나 만들 수 있죠.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거죠. 근데 x1 마이너스 iy1은 z1의 켤레고 x2 마이너스 iy2는 z2의 켤레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결과가 Z1의 켤레와 Z2의 켤레를 더한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곱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Z1과 Z2를 곱해볼까요? Z1은 X1 플러스 IY1, Z2는 X2 플러스 IY2. 우리 곱셈 규칙을 알죠? 이 곱셈의 실수분은 이렇게 곱한 것으로 얻을 수 있어요. 앞에 꺾기를 곱한 건 x1, x2, 뒤에 꺾기를 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y1, y2. 그렇죠? 그리고 허수분은 이렇게 엇갈려 곱한 것을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i로 묶어내면 x2y1 플러스 x1y2를 i에다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z1, z2 곱한 것이 이런 복소수니까 z1, z2 곱한 것의 켤레는 여기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실수분 그대로 쓰고 허수분은 부호를 바꿔서 쓰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먼저 켤레를 계산해서 곱하면 이것하고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켤레를 계산해서 곱하면 Z1의 켤레는 X1-IY1, Z2의 켤레는 허수부 부호를 바꿔서 x2-iy2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두 개 켤레끼리 곱해 보세요. 켤레끼리 곱하면 앞에 거끼리 곱한 거 x1, x2 그렇죠? 뒤에 거끼리 곱한 거 이렇게 더해주는 게 실수부를 형성하는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i를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해서 마이너스고 y1, y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허수부는 이렇게 엇갈려 곱한 걸 두 개 더하면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 i를 앞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것은 마이너스 i에 x2y1 플러스 x1y2를 곱한 거죠. 자, 이제 비교해 볼까요? 여기 먼저 곱하고 켤레를 계산한 거나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Z1, Z2 곱해서 켤레를 계산한 거나 Z1의 켤레와 Z2의 켤레를 곱한 거나 같습니다. 이런 결과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켤레 복소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덧셈, 뺄셈에 대해서 풀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눗셈도 그런가라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눗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눌 때에는 분모가 되는 복소수는 0이 아닌 걸로 선택을 해서 나눠야 되겠죠. 예, 분모가 0이 되면 0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0이 아닌 걸 선택하면 예,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Z2라는 복소수는 X2 플러스 IY2인데 0은 아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Z1을 Z2로 나눠 볼 거예요. 그러면 Z2분의 Z1 먼저 나눠서 켤레를 계산한 것은 각각의 켤레를 먼저 계산해서 Z1의 켤레를 Z2의 켤레로 나눈 것하고 같아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각각 계산해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나눗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눗셈은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죠. 나눠볼까요? Z2분의 Z1은 x2 플러스 iy2 분의 x1 플러스 iy1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것을 실수부, 허수부가 무언가라는 걸 알고 싶다고 하면 앞에서 이미 분모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했었죠. 여기 x2 플러스 iy2의 켤레, x2 마이너스 iy2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겠습니다. 원래 것하고 같죠? 같은 걸 곱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분모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곱해놨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이 계산을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봤었죠.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위에 거 분자만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역시 두 복소수의 곱셈을 알고 있으니까 곱해 보겠습니다. 실수분은 이렇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같은 것끼리 곱해서 얻을 수 있죠. 그러면 x1, x2 그리고 뒤에는 부호 마이너스가 있는데 i가 제곱되어 있으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또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x1, x2 플러스 y1, y2가 되고요. 허수분은 이렇게 엇갈려 곱한 것 두 개 더하면 되니까 i로 묶어내면 앞에 안쪽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은 y1하고 x2 플러스가 되고요. 뒤에 바깥쪽끼리 곱한 것은 y2하고 x1 이건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 x1, y2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복소수니까 x2 제곱 플러스 y2 제곱분의 앞에 있는 x1, x2 플러스 y1, y2 이게 두 복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실수부 역할을 하는 거고요.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허수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눗셈의 켤레라는 것은 뒤에 있는 이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의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바꾸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나눗셈을 먼저 하고 켤레 계산해 봤어요. 이제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켤레를 먼저 구해서 나눗셈을 할 거예요. 그래도 같은 결과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Z2의 켤레는 x2-iy2, Z1의 켤레는 x1-iy1.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실수부, 허수부로 구분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모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할 거예요. x2-iy2의 켤레니까 플러스로 바꿔야 켤레가 되지요. 그래서 x2 플러스 iy2라는 것을 분모에 그리고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어요. 그 원래 것하고 같죠? 이렇게 놓고 이제 똑같이 계산합니다. 분모는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제곱 하면 다시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분모 계산한 것은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그렇죠? 그리고 분자를 곱하면 실수분은 x1, x2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얻은 거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고요. y1, y2 해서 실수부가 x1, x2 플러스 y1, y2지요. 그리고 허수부는 이렇게 안쪽 곱한 거, 바깥쪽 곱한 거 두 개 더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i를 묶어내 볼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i를 묶어냈으니까 플러스로 x2, y1 이렇게 표시될 거고 뒤에 거는 여기가 플러스 i 이렇게 표시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를 묶어냈으면 뒤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1, y2 그렇죠? 자, 그럼 위에 얻은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같은 결과를 얻었죠? 예, 그래서 나눗셈도 먼저 나눗셈을 해서 그 결과의 켤레복소수를 구하나 켤레복소수를 먼저 구해서 나눗셈을 하나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켤레복소수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소수 z를 x 플러스 iy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소수의 리얼 파트, 실수분은 z와 z의 켤레, z바를 더해서 2로 나눈 것하고 같아요. 2분의 z 플러스 z바 이렇게 되고요. 허수부, 이미지너리 z는 2i분의 z 마이너스 z바가 돼요.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z와 z바를 더해보고 z에서 z바를 빼고 그렇게 해서 각각 2로 나눠보고 2i로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거부터 z하고 z바를 더해볼까요? z를 x 플러스 iy라고 했으니까 z바는 그것의 켤레, 허수부의 부호를 바꿔주면 x 마이너스 iy.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면 iy는 사라집니다. 해서 x가 두 번 더해졌으니까 2x. 그런데 x는 이 z라는 것에 실수부가 돼요. 리얼 z죠. 그래서 2 리얼 z가 됩니다. 그렇다면 리얼 z는 이 결과를 2로 나누면 되네요. 그래서 리얼 z는 2분의 z 플러스 z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요 결과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빼서 이 i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z-z바를 먼저 계산해 보면 이번에는 x 플러스 iy에서 x 마이너스 iy를 뺄 거니까 x가 없어지죠. 그럼 뒤에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iy가 두 번 더해진 거죠. 그래서 2iy가 됩니다. 근데 y는 z의 허수부였어요. 그러니까 2i 곱하기 이미지너리 z예요. 그렇다면 이 식에서 이미지너리 z를 구할 거니까 2i로 이 값을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미지너리 z는 2i분의 z-z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얘기는 우리가 복소수 z를 x 플러스 iy라고 썼다면 z하고 z의 켤레 z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면 z의 절대값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는 거죠. z하고 z바를 곱했어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했는데 z 절대값의 제곱 실수가 된 거죠. 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확인을 해 볼게요. z하고 z바를 곱해 볼까요? z는 x 플러스 iy라고 했으니까 z바는 그 켤레, 허수부의 부호만 바뀐 거니까 x 마이너스 iy고요. 그렇다면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연결된 걸 곱했으니까 x의 제곱에서 iy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근데 x제곱에서 iy의 제곱을 뺀다라는 것은 i제곱 y제곱을 빼는 건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y제곱을 뺄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y제곱이 됐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z의 절대값이에요. 그런데 여긴 루트만 없어요. 그러니까 z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죠. 예, 이렇게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z와 z바를 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z의 절대값의 제곱이 돼요. 예, 이 결과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또 하나 첨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z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조작을 해 볼까요? z분의 1 하는 것은 z의 절대값의 제곱분의 z바다라고 이렇게 써 놓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걸 확인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계산을 해 볼게요. 그렇다면 z바의 제곱하는 것은 우리 실수 그리고 그것분의 1 하는 것을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z 절대값의 제곱분의 1 하는 걸 끄집어내면 z바라는 복소수에다가 이 값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Z바라는 것은 요건 실수니까 곱해봤자 실수부, 허수부의 이 실수가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바를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씌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바를 위로 전체로 씌워 놓으면 요렇게 Z의 절대값분의 Z 여기다가 바를 씌운 거죠. 이것의 켤레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걸 앞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Z 절대값의 제곱분의 1이라는 이 실수를 Z라는 복소수에다가 곱한 것, 그것의 켤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값이 Z분의 1하고 같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Z분의 1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건 같은 건데 표기만 다른 거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금방 이 식에서 여기 Z 절대값을 제곱하는 것이 결국은 Z와 Z바를 곱한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분의 Z바라는 거니까 이 두 번째 항이 Z바 약분하면 Z분의 1만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 키포인트는 Z하고 Z바를 곱하면 실수가 되고 그 결과가 되는 그 실수라는 것은 어떤 값이냐? Z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아래쪽에 있는 건 그 식을 이용한 거고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Z와 Z바를 곱하면 Z의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 예, 이 결과를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 얘기를 할 텐데, 예, 절대값도 곱셈에 대해서 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Z1과 Z2 두 개의 복소수를 선택을 했어요. Z1은 X1 플러스 IY1, Z2는 X2 플러스 IY2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Z1과 Z2를 곱한 것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것하고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결과 기억해 두시고요. 이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조금 전에 배웠던 성질을 쓰겠습니다. Z1 곱하기 Z2라는 것도 복소수니까 그 복소수의 절대값을 제곱한 것은 그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켤레를 곱한 것이다. 그렇죠?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Z와 Z바를 곱하면 Z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그런 이론이었어요. 그걸 사용한 거지요. Z라는 복소수를 Z1, Z2 곱한 것으로 선택한 것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앞에서 켤레에 대해서 켤레는 곱에 대해서 풀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Z1, Z2 곱해서 켤레 계산한 것은 각각의 켤레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부분은 Z1의 켤레에다가 Z2의 켤레를 곱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4개의 복소수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소수를 곱한 거니까 복소수의 곱은 순서를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렇다면 순서를 바꿔도 되네요. 그래서 Z1과 Z1의 켤레를 먼저 곱하고 거기다가 Z2와 Z2의 켤레를 곱한 것을 곱해도 똑같죠. 자, 그런데 역시 또 조금 전에 썼던 그 성질을 다시 한번 쓰면 이 두 가지는 Z1과 Z1의 켤레를 곱했으니까 Z1의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도 Z2와 Z2의 켤레를 곱했으니까 이 값도 Z2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으로 표현하면 Z1의 절대값과 Z2의 절대값을 곱해서 제곱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Z1, Z2의 절대값을 제곱한 것은 Z1 절대값과 Z2 절대값을 곱한 것에 제곱하고 같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값이라는 것은 루트 실수부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제곱 더해서 실수를 제곱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니까 0보다 작은 수가 나오진 않아요. 0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Z1의 절대값 그리고 Z2의 절대값 이것을 곱해서 제곱한 것도 이 안쪽에 있는 것이 0 이상인 수니까 0 이상인 것의 제곱 이런 모양이고요. Z1, Z2의 절대값 이걸 제곱한 것도 제곱 안쪽에 있는 Z1, Z2의 절대값이 0 이상인 수니까 0 이상인 걸 제곱한 거죠. 그렇다면 0 이상인 수니까 제곱해서 같다라는 거나 그냥도 같다라는 거나 같은 얘기죠. 예, 그래서 제곱이 같으니까 제곱을 치워도 그냥 같을 수밖에 없어요. 0 이상인 수니까. 그렇죠? 복소수의 절대값을 취하면 0 이상인 실수가 됩니다.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예, 그래서 그 성질로부터 그냥도 같아야 되니까 Z1, Z2의 절대값은 Z1의 절대값과 Z2의 절대값을 곱한 것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여섯 번째 성질을 같은 복소수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죠. Z1도 Z, Z2도 Z 같은 걸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절대값에 거듭 제곱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두 번 곱한 거다 그러면 Z의 제곱의 절대값은 Z의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곱해도 똑같은 거지요. 두 번 곱하고 한 번 더 곱하면 세 번 곱한 거니까. 그래서 Z의 3승의 절대값은 Z의 절대값의 3승이다.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Z의 n승의 절대값은 Z의 절대값의 n승과 같아요. 예, 이것도 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규칙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복소수의 절대값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곱셈에 대해서 풀리지만 나눗셈에 대해서도 풀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나누어 주는 수 Z2가 0이 아닌 복소수다라고만 가정을 해주면 Z1을 Z2로 나눴을 때 먼저 나누고 절대값을 계산하나 절대값을 계산해서 나누나 결과가 같아요. 즉 Z2분의 Z1의 절대값이나 Z2의 절대값 분의 Z1의 절대값 이걸 계산한 거나 같아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썼듯이 절대값이라는 것이 0 이상인 실수가 되는 거니까 복소수의 절대값이. 그렇다면 제곱해서 같은 걸 역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제곱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Z2분의 Z1의 절대값의 제곱 앞에 있던 성질을 쓸 거예요. 어떤 복소수 Z2분의 Z1이라는 복소수 이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의 켤레를 곱하면 되죠. 그런데 켤레라는 것이 나눗셈에 대해서 풀린다고 했어요. Z2분의 Z1의 켤레라는 것은 먼저 켤레 계산해서 나눠도 된다고 했어요. Z2의 켤레분의 Z1의 켤레.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곱해 놓으면 분모는 Z2, Z2의 켤레 곱한 거고요. 분자는 Z1, Z1의 켤레 곱한 거죠. 그런데 Z2와 Z2의 켤레를 곱했으니까 Z2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도 Z1과 Z1의 켤레를 곱했으니까 Z1의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는 제곱을 전체로 묶어내면 이것의 전체 제곱이지요. 즉 Z1의 Z2의 절대값분의 Z1의 절대값 이것의 제곱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과 이쪽을 비교를 해보면 제곱해서 같았어요. 근데 절대값을 취한 이 값이니까 이것은 0 이상인 실수예요. 그러면 0 이상인 실수인데 제곱해서 같았으니까 제곱이 없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곱이 없어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Z2분의 Z1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Z2의 절대값분의 Z1의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예제를 풀어서 한번 연습해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Z와 Z의 켤레, Z와 Z바 이걸 곱한 것이 Z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라는 이 식을 이용해서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식을 이용해서
3 플러스 2i분의 1 마이너스 4i 이걸 계산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소수의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한 이 복소수의 실수부가 어떤 값이고 허수부가 어떤 값이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이 결과를 a 플러스 bi 이런 모양으로 바꿔라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분모 3 플러스 2i의 켤레를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였죠. 즉 3 마이너스 2i 이 값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는 그렇게 분모 분자에다 켤레를 곱하고 직접 계산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성질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3 플러스 2i분의 1 마이너스 4i는 분모 3 플러스 2i의 켤레가 되는 3 마이너스 2i를 분모 분자에다 곱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이 성질을 쓸 거예요. 계산 안 하고. 그렇다면 3 플러스 2i와 3 마이너스 2i는 이걸 z라고 하면 3 마이너스 2i는 z의 바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2i의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 성질을 사용했어요. 됐지요? 예, 위에 거는 그런 성질이 없으니까 그냥 곱셈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위에 거 먼저 계산하면 실수분은 이렇게 곱해서 3이 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 2하고 4 곱하면 8이고 거기에 i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렇다면 3 마이너스 8이니까 실수분은 마이너스 5가 되죠. 허수분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i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4i가 돼요. 그래서 분자를 계산한 것은 그냥 곱해서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i가 되죠. 그렇죠? 하지만 분모를 계산할 때는 z와 z바를 곱해 놓은 결과니까 z의 절대값의 제곱이다라는 성질을 쓸 거고요. 그렇다면 이 복소수의 절대값 하는 것은 앞에서 실수부, 허수부 제곱해 더하고 루트 씌운 거였죠. 거기다가 제곱했으니까 루트만 치우면 되죠. 그럼 실수부, 허수부 제곱해 더하면 되죠. 그래서 3제곱하고 2제곱해 더하면 됩니다. 3제곱하면 9고 2제곱하면 4가 되니까 2개 더하면 13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했고요. 계산한 결과는 13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i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이 결과가 되는 이 복소수의 실수분은 마이너스 13분의 5, 허수분은 마이너스 13분의 14예요. 그러니까 이 복소수는 마이너스 13분의 5 마이너스 13분의 14 i가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예제 2번 볼까요? z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을 때 이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2z의 3승 마이너스 z의 제곱 플러스 3z 마이너스 4라는 이 복소수의 절대값 이것의 상한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무엇 이하냐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을 상한이라고 합니다. 이 값보다 큰 값, 예,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게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럼 상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복소수의 절대값이 있지요. 절대값 2z의 3승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3z 마이너스 4. 근데 우리가 이 절대값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앞에서 어떤 걸 연습했냐 하면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항의 절대값을 더한 것보다는 이게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성질을 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값이 어떤 것을 넘어갈 수 없냐? 이것의 절대값. 첫 번째 항 2z3승의 절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z제곱의 절대값, 그리고 3z의 절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4, 네 번째 항의 절대값. 이 절대값을 다 더한 것, 이것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쓰겠습니다. 여기 곱해져 있는 상수는 절대값 밖으로 나가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나가면 그리고 이 3승은 역시 절대값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첫 번째 이 값이라는 것은 이 z의 절대값의 3승하고 같아요. 그렇죠? 역시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이건 절대값 안에서 필요 없고요. z제곱의 절대값은 z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해서 플러스 z의 절대값의 제곱. 세 번째 항도 3 나가면 3 곱하기 z의 절대값.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은 4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것이 이 앞에 있는 우리가 계산하려는 이 값보다는 큰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z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네요. z의 절대값은 3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z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니까 z의 절대값에다가 3을 대입해 준 이 값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z의 절대값에 3을 대입한 거 2 곱하기 3의 3승 보다 작아요. 두 번째 항도 z의 절대값에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보다 작아요. 세 번째 항 3 곱하기 절대값 z 이것도 z의 절대값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보다 작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은 4니까 대입할 거 없죠? 그냥 4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이것보다 작고 이건 똑같이 쓴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이 이쪽 값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인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상한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그럼 3의 3승 27인데 2 곱하면 54. 3의 제곱 9 고요. 3 곱하기 3 역시 9 고요. 그리고 4 더한 것. 그렇죠? 해서 54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4 계산하면 76 이죠. 그래서 76이 예, 이 값의 상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지요? 예, 이번 시간은 이렇게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